이른바 그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변호사님한테 이제 다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뭐 저희가 아직 전체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수사에 부당하게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최고 권력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항상 정당성을 보장해야 된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게 최고 권력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항상 공정하게 될 것이다. 정당하게 될 것이다. 법대로 될 것이다. 옳게 될 것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최고 권력의 존재 이유인데 글쎄요. 참 가슴 아프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검찰단 앞에서 했던 마지막 멘트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여당 의원께서 저를 이제 뭐 그 꾼으로 몰아가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그때 그거 제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진실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조금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잘못된 판단은 보고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언론 보도 자료만 봤다면 내용이 빈약해요.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빈약한 팩트를 가지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분을 이첩한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법하게 먼저 보고부터 받았어야 되겠죠. 이걸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정보가 약한 상태에서 너무 좀 급하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무조건 뭐 책임져라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 대통령의 말씀 자체는 만약에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설명해봐라.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니 이런 일로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질책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뭐 정신 없는 거죠. 막.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통령도 이제 사건 초기에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박대령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명령대로 국군 또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 명령에 따른 건데 왜 안보실에서 자 알아서 국방부에서 군에서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다 수사를 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됐고 왜 거기서 안보실에서 왜 개입하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21일 날 뭐 수사 대통령이 계획서, 어떻고 이걸 21일 날 떠나가지고. 수사 계획서를 네. 가져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사 계획서를 달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해병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국방부로 가져와야 될지 고민 좀 해보겠다. 안보실이 왜 그걸 고민? 그러니까요. 안보실이 그걸 고민하더라도 군에서 네. 장관 책임으로 뭐 상의해서 뭐 한다든가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은 왜냐하면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빨리 초기 조사해서 경찰에 넘겨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그게 각 기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충실히 지키고 자기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뭐냐면 이게 안보실의 그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안보실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안보실에 군 원로가 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대통령의 그 휘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막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군 선배가 가서 앉아 있으면 대통령의 그 후광을 안 입더라도 그 자체가 군 모든 조직에서 선배란 말이죠. 안보실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실에 늘 보고를 해야 되고, 과거처럼 이제 어떤 그 대통령실 내에 있는 현역 군인 최고 계급이 뭐냐 소장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이분이 비서로서 충실한데 이분이 대장을 여기만 분이 앉아 있으면 그 자체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 선배인데 이게 도대체 뭐 안보실장의 명인지 대통령의 하명인지 알게 뭐예요. 거기 그냥
안보 저기 대통령실에서 뭐 하명 내려갔다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보실의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책 문제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사법적으로 체계가 딱 잡혀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통령의 바로 직속인 안보실에서 개입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 그때 있고. 장관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처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국방장관께서는 예. 국회 국방위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 수사계획서에 수사 대상자, 수사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걸 왜 달라고 하며 달라고만 했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고민해 보겠다? 그건 고민해도 국방장관께서 하셔야죠. 왜 안보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아까 뭐 변호사님은 이제 뭐 대통령이 경로하게 된 과정에 어떤 뭐 어떤 또 다른 그런 뭐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최종 어떤 발언이든 명령이든 지시든 이거에 의해서 장관이 움직인 거고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꺾고 결국은 박대령 보직 해임으로까지 이 간 문제에서 거잖아요. 정말 네. 또 하나 심각한 게 뭐냐면 이미 이게 스트레이트에서 이미 오픈한 게 시간으로 따지면 꽤 흘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해명이 없어요. 아무런 적이 없죠. 이것은 국민을 알기를 그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해명을 하고 때로는 사과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게 제가 뭐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 밑에 사람이 오판을 했달지 조작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뭐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그것도 좀 적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무대응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덜 속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대응은 정말 이거는 어쩌자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참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주변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그래서- 없잖아요. 사과가 없고. 그래서 참모진들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려고 참모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충원도 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시죠.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충원을 해야지. 이 지금 되니까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다 숨었죠. 다 숨어가지고 그 여당 의원 뭐 저를 뭐 꾼으로 몰았던 사람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한마디 하셔야죠. 꾼인지 제가 아직도 이런 무책임한 적전 도주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전황이 불리하니까 토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 안 됩니다. 자, 헌법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조금 광범위한 개념이긴 한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탄핵 사유 됩니까?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단순히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정치적 문제가 겹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개별적인 실정법 위반 한두 가지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사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 경로로만 끝났다면 그래도 다행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항명으로 의율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국청이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와 관련돼 있다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보실이 개입돼 있다면 자기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휘하에서 광범위한 불법이 자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분께서 그 여당 의원께서 지금이 늦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벌써 지난주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스트레이트가 나가기 전에도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하기 전에도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멘트를 했나요? 뭐 안보실에 누구를 끌어들이더니 팩트를 들이대냐 잠잠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제가 듣고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이제 입장문이 나오길래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또 시간이 또 흘렀구나. 좋은 시간이 또 흘렀어요. 지금 이 시간도 좋은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도 좋은 시간이에요. 네. 그 좋은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좀 안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께서 좀 속 시원히 설명하고
뭐 내 오판이 있었다면 오판이 있었다. 뭐 많은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노라. 그러면 어느 국민들께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시간을 내일 아침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좀 책임 있는 자들이 나와서 그 옆에 핵심 참모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에? 단적으로는 예로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무부가 일반 검찰이 관할권을 갖는 범죄가 이미 포착됐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관, 예. 국방장관, 그 다음에 그 안보실의 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 그 다음에 김모 대령 이미 포착됐다고요. 이미 인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인데 왜 법무부 장관께서는 말씀이 없으신가요? 공수처장은 왜 아무 말도 없는 건가요? 그래서 꼭 끝내 야당이 또 시민단체가 야당이 또 고발전을 해야 그때 움직이실 건가요? 그건 늦는다니까요. 시간이 지금도 충분히 있어요. 혼란을 막고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제발 그 시간을 잘 아마 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뭉갤 수 있다고 보겠죠. 뭐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해도 수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법적으로도 사실 탄핵 발동이 되려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그 요구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특검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 수사라도. 야당에서 이제 그런 주장도 하고 있죠. 그렇겠죠. 예. 근데 계속 저는 예. 박대령의 대리인으로서 또 한 국민으로서 정치적 혼란은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피폐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엄청나요.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서 그런 국민적 혼란을 막고 이걸 하라고 핵심 참모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근데 누군가는 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이 정치적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지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꼭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돌려서 유감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박대려 명예를 그러면 회복시켜주고. 그게 반드시 수반돼야 돼. 그러면 이걸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될 일이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저 사람 뭐야라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야? 뭘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생각해 주세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혼란이 오고, 과거처럼 또 정치 권력의 공백 상태가 오면 삶은 정말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런 일 없도록 정치권들이 이 정도 문제를 이 정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까? 해결 못할 문제입니까? 정치권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북 통일을 논의하고 일본과의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국과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섭니까? 이 정도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정도는 무리 없이 정치권에서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국가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이고요. 그 전제로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맡으면서 그 초록 물고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 초록 물고기요? 영화. 예, 거기에 보면 오래된 영화죠. 그 기억나는 게 순찰하던 사람이 그 생선 차량을 잡아가지고 딱지를 끊는다고요. 이 협의를 해요. 3만 원만 줘라. 뭐 그랬는데 주니까 들고 튀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 채소 차량이 삐뽀삐뽀 하면서 경찰차 오른쪽으로 대라 그런 내용이 나온다. 잘못했으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세도 내 잘못이 드러났으면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돌아서서 잘못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에요.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 도리어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기록 회수했잖아요. 웅둥이를 들고. 기록 탈취도 했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네. 정권을 가졌잖아. 네. 박정훈 대령이 더 이상 더 뭐 거기서 작동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박 대령도 좀 혼내주고 저기 따로 불러서 술 한 잔 주면서 한번 넣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위로할 줄도 알아야지. 그걸 그냥 너 죽어라. 혼자 죽는 것도 아니야. 부하들과 같이 죽어라. 그러니 박 대령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박 대령이 그 상황에서? 자, 박대령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박대령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게 사건이 커졌고, 그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대화를 나눠보면 좀 심정이 어떤가요? 저도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변호사님도 살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빠졌어요. 예, 지금도 그 잠을 잘 못 자고요. VIP 부분에서 확인도 일부러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부터 잠도 네. 잘 안 오고요. 예. 잠을 한 4시쯤 잤다가 3시쯤 깨고 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오죽하겠습니다. 본인은 오죽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박 대령이 뭘 잘못했고 더군다나 저는 또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이 사태를 알아버린 잘못이죠. 예. 근데 잠이 잘 안 오고. 원래 무엇이든지 진실을 아는 자는 고통스럽잖아요, 또. 그래서 비유하자면 뒷동산에 등산 갔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등산 갔는데 개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허약한 개인이라는 게 절대 권력 앞에 허무한 힘없는 존재고 그래서 고민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건이고요. 지난 윤일영 사건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이 사건도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나 보죠. 뭐 저의 인연이었겠지만 자관 잘 처리되고 국민들 모두가 좀 안심하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의 불행이 없도록 좀 현명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잘 좀 지혜를 짜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 용기와 지혜의 처음은 정직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 그게 의외의 힘이 있어요, 사실.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면 훨씬 그게 멋집니다. 네. 자, 박대령의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 지금 재학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그 방송에서만 들었지 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혹시 뭐 가족분들하고 얘기 나누시고 이런 건 없고요? 저는 없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꼭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서 뭐 법적으로 뭐 누구를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극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예. 혼란이 야기되고 정치 투쟁이 되면 이겨도 그 후유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봤잖아요. 예, 예, 그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에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민선 대통령을 법적 칼을 써서 속된 말로 목을 치면 언제든 정쟁의 상대방은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 지도자를 칼로 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네. 그럼 굉장히 불행한 그 스케줄인 거예요. 그게 불행한 스케줄이에요. 자, 그때도 보십시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재판받으러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 가는 걸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그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은 분이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저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뽑았던 내 손으로 뽑았던 지도자라면 예우를 하고 그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대해서 누구 잘못인지는 알 수 없죠. 결국 그 타협이 안 돼서 저는 그때 될 수 있으면 하야를 하고 또 야당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하는 대땅트가 뭔가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헌정사의 좋은 전례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탄핵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한 지금은 이 여야의 대립 좌우의 이념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은 또 다른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겁니다. 자, 변호사님의 이제 그 말씀 취지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어떤 역량과 능력을 보여서 잘 좀 해결을
무난하게 잘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그러길 어떤,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러길 바라는 제가 거고. 이제 변호하고 있는 박대령의 그 말도 안 되는 항명죄가 하루 예. 빨리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 어쨌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국가 지도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되고 사과할 부분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나온 발언은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자기 통치 철학을 말씀하신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당장에 무슨 뭐 직권남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좀 더 이제 뭐 또 좀 새로운 사실이 또 더 드러날 수도 그래서 참모진들이 있고. 용기가 필요하고 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떠안아야 될 부분은 떠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윗사람을 어떻게 보필하는 게 온당하게 보필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자기가 떠안아주고 해야지. 그 결국은 나 몰라라 끝까지 가게 되면 국방장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춘다고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예. 차라리 대통령의 하명의 취지는 이러이러했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과도하게 집행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던가. 그러면 자기가 떠안고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이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태면?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옷 벗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데 거고. 글쎄 거꾸로 저렇게 짓누르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제대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겁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좋게 풀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이게 참 저 장관께서는 네?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9,999번을 진실을 얘기하면 뭐해? 결정적인 한 번을 거짓말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